안녕하세요. 오늘은 익산 시의원 무소속 후보 이명택 후보님과 함께 보이는 라디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택 후보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익산시의원 무소속 후보입니다. 영등, 이동, 삼성동, 부성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고요. 예, 기호는 6번입니다. 예, 6이 라틴어로 젊은이를 뜻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현재 25명의 현역 시의원 중에 가장 젊은 남자 의원이고요. 예, 그리고 또 영등, 이동, 삼성동, 부성동에 출마한 7명의 후보들 중에서도 가장 젊은 후보입니다. 예, 6월엔 6번 이명택, 예, 기억해 주시고요. 예, 오늘 보이는 라디오 이렇게 녹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박수 소리 들리시죠? 그 게스트 분들께서 지금 굉장히 많이 와 계십니다. 네. 그 6번이잖아요. 근데 네. 저는 그 말 딱 듣고 느낌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방선거가 네. 6월에 있는데 6번이시니까 네. 좋은 느낌이죠? 예, 무소속 후보들은 예, 기호를 네. 이렇게 직접 추첨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현재 민주당 후보 2명, 민주평화당 2분, 그리고 무소속 3명 이렇게 해서 총 7명이 출마를 했는데 무소속 3명은 5월 25일 날 기호 추첨을 했어요. 예, 그래서 6번을 뽑았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6월엔 6번 예, 네. 이명택 이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예, 그렇게 좀 많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이 잘 나는 6번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오늘은 이명택 후보님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이 보이는 라디오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저도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네, 이제 질문 아이고. 좀 네네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익산 사람이기 때문에 뉴스를 많이 접하다 보면은 의원님의 이야기를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네. 환경 분야에서 정말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이명택 후보님께서는 현역 의원 가운데서 거의 유일하게 미세먼지, 악취 등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밤낮으로 뛰어다니고 계신데요. 그 네. 이유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4년 동안 초선의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방송 TV 토론이라든가 라디오 생방송 인터뷰라든가 여러 가지 또 방송 인터뷰 제가 한 총 60차례 이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 환경 문제로 인터뷰를 하거나 토론에 나갔던 게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다 누구나 생각을 저는 공감을 할 거라 생각하는데 환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우리들의 권리이고 그래서 이건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권리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익산시가 이 환경 문제에 있어서 매우 취약해요. 그래서 특히 악취는 지금 영등, 어양, 부성동에 택지 개발해서 아파트가 만들어진 한 20년 넘는 동안 이 세월 동안 계속 악취 피해가 있고 또 최근에는 보니까 미세먼지가 상당히 국가적인 어떤 과제로 떠올랐는데 전국에서 미세먼지가 고농도인 날이 선진국 기준으로 따지면 365일 중에 142일이 우리 익산시가 초미세먼지가 나쁨인 날이에요. 그래서 미세먼지도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또 분류가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악취와 미세먼지는 실제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고 그래서 또 실제로 지역의 시민단체가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이 미세먼지나 악취 문제 때문에 시민분들이 이사 가고 싶다 이런 분들이 너무 또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환경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요. 저는 환경을 제가 전공했거나 특별히 제가 전문적 식견이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지난 12년 동안 시민단체 상근자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시의원이 된 지 4년이 됐는데 시민단체 상근자로 활동하던 한 2010년도부터 계속 악취라든가 미세먼지 관련 현장을 계속 쫓아서 산업단지라든가 축사 이런 것들을 수도 없이 쫓아다니고 여름 휴가철에는 거의 밤에 그냥 저는 산업단지에 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환경 문제에 이제 관심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 진행자님께서도 환경 문제 그런 좀 부분에 많이 저는 느끼나요? 솔직히 이제 네.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의원님께서 보면 우리 이제 매스컴에서 뉴스나 이런데 항상 환경 문제로 이야기를 항상 많이 하시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심각하구나라는 거는 이제 익산시가 이렇게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은 많이 저도 했었죠. 그래서 의원님께서 왜 저렇게 환경 문제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질까라는 생각에 아이가 좀 어리시잖아요. 네. 그래서 네네네. 이제 본인의 아이들이 또 살아가는 지역이고 해서 그런 생각을 더 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제 네. 개인적으로 좀 했었거든요. 예. 네, 그러기도 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죠. 아이가 셋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악취나 미세먼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주부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화학 냄새를 맡거나 아니면 이렇게 미세먼지 건강에 안 좋다고 하는 초미세먼지를 호흡하게 됐을 때 건강에 안 좋지 않을까 이제 이런 걱정도 하시고 특히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호흡기 질환에 대해서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졌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한 20년 넘는 동안 이 시민들이 항상 이것으로 고통스럽다고 민원을 가장 많이 내고 있는데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이게 도대체 왜 해결이 되지 않고 있을까 하는 궁금함 때문에 제가 호기심을 좀 더 갖게 됐고 시민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문제니까 그래서 그렇죠.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뭐 제가 이번에 홍보할 때는 미세먼지 악취 환경 문제 전문가라고 저를 그죠? 이렇게 좀 표현을 했거든요. 저 그거 봤어요. 네. 냄새 잡는 형택, 뭐 네. 먼지 잡는 형택 네네네네. 봤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특별히 전공한 건 아닌데 현장을 뭐 한 8년 가깝게 현장을 매일 쫓아다니고 이렇게 특히 여름에는 거의 120단이라든가 뭐 축사 이런 것들을 항상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저도 좀 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실제 환경 관련해서 또 관련 전문가 교수님들도 많이 찾아뵙고 조언도 구하고 하면서 좀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의원이 되어서 현재 어떤 일들을 좀 했냐면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지금 전북대 교수님에게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뭔가 세워서 지금 미세먼지의 원인에 대한 그러니까 중국이라든가 외부 요인도 있지만 우리 익산시 자체의 요인도 분석해 보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1억 원 정도의 좀 연구 용역을 맡겨서 미세먼지가 어떤 주로 성분을 갖고 있고 우리 익산시에서는 어느 업체가 원인일까 이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한 3천만 원 정도 예산으로 이제 올해 6월이면 연구가 끝나서 보고서가 나오는데요. 우리 쓰레기 소각장 부성동에 있는데 이 쓰레기 소각장이 주변에 어느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이런 것도 좀 조사를 연구를 마쳤고요. 그리고 또 한 5천만 원 정도 연구비를 세워서 악취를 배출하고 있는 업체들의 어떤 현황이라든가 그리고 실제 시민들은 어떤 악취를 느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1년 동안 조사를 해서 악취 지도를 현재 만들었고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 또 단속만 강력하게 하다 보면은 지역의 기업들이 또 좀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한 1억여 원 넘는 예산을 또 세워서 한 10여 개 업체의 악취 시설을 개선하겠다고 한 업체에는 또 예산을 지원해서 실제 일정 정도 개선을 이끌어내고 있어서 2016년, 17년 2년 동안에 한 50억 원을 들여서 16개 업체가 실제 악취 배출 시설을 개선을 했어요. 예, 그래서 아직은 부족하지만 이렇게 단계 해나가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또 일하게 된다면 재선 의원이 된다면 이 악취와 미세먼지만큼은 시민들이 정말 만족할 때까지 계속 좀 어떤 대책을 체계적으로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원님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많이 나서거나 이런 걸 제가 보지 못했는데 이제 눈에 보이는 성과는 아니잖아요. 이게 보면 어떤 뭐 시설을 좀 이렇게 어려운 그죠? 문제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보면 실제로 2017년 전북 환경인상 그리고 익산 환경운동 연합상도 받으시고 여러 가지 상도 받으셨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뭐 관심이 없더라도 이명택 의원 하면 이 말풍선 같은 게 있잖아요. 악취, 먼지 막 이런 것들이 떠오르거든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익산 시민한테는 각인이 된 환경 문제 전문가 의원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그래요. 들어요. 아직도 이제 저는 많이 부족하고 또 그런 것들이 더 개선돼야 할 과제도 남아 있는데요. 좀 그런 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실제 우리 120단 그러니까 영등어양 부성동 동산동 주변에 있는 1, 2산업단지가 화학공장이 많기 때문에 제가 또 화학물질 안전관리 그리고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도 만들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세먼지 악취 관련 일을 또 계속 하고는 있는데 저는 조금 아쉬운 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을 비롯한 뭐 시장, 도의원, 시의원 이런 분들이 선거 때는 미세먼지나 악취, 환경 문제 이야기를 공약으로 많이 내놓으세요. 그런데 막상 당선되고 나시면 이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이게 좀 노력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좀 저도 상대적으로 많이 봤어요. 적다는 네. 제가 좀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라 하더라도 저는 좀 우리 익산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과제이기 때문에 더 많은 좀 정치인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아마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부족하지만 뭐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까 환경운동연합에서 뭐 환경인상도 주시고 아마 일을 더 그런 일을 앞으로도 잘하라고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또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얼마 전에는 이 함라의 장전마을이라고 네, 뉴스로 많이 전국에서 나왔었죠. 네. 집단 암 발병이 최대로 전국 최대로 지금 주민 23명이 암으로 사망하셨거나 암으로 투병 중이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우리 익산은 악취나 미세먼지, 환경으로 인한 피해가 실제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관심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래도 하나 조금 그나마 좀 좋은 성과는 우리 모현동, 송악동, 오산면 쪽의 서부 네. 지역의 악취 문제는 원인으로 명확하게 지명됐던 곳이 돼지를 3천 마리 정도 키우는 돼지 농장이 있었거든요. 영명 농장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이 이제 작년 연말에 돼지 농장을 폐쇄하고 거기를 새롭게 전원주택 단지로 개발한다거나 이런 것을 하기로 해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올해 여름부터는 새로 좀 택지가 개발된 모현동, 송악동, 오산면 이 서부 지역 악취는 그래도 이제 민원이 없을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그 이명태 후보님께서는 정말 그 환경 이야기만 나오면 굉장히 네, 열정, 할 말이 많은가 굉장히 봐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좋은 말씀 들었고요. 광고 하나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I like 형태. 환경 전문가 임형택이 20년 답답했던 악취 해결의 첫 단추를 꿰었습니다. 기호 6번 임형택, 시민이 만족할 때까지 해결하겠습니다. 기호 6번 임형택 좋아요 정말 좋아 임형택 좋아요 6번 임형택 능력 있는 우리 시의원 보면 볼수록 알면 할수록 매력이 넘쳐요 6번 좋아요 6번 임형택 우리 동네 시의원이죠 1등 시의원 6번 임형택 좋아요 기호 6번 임형택 친절하고 다정한 우리 동네 시의원 임형택 사람 냄새가 풍겨서 좋아요 임형택 기호 6번 임형택 성실하고 똑똑한 믿음직한 시의원 임형택 동네의 익산이 좋아요 정말 좋아 임형택 좋아요 6번 임형택 능력 있는 우리 시의원 보면 볼수록 알면 할수록 매력이 넘쳐요 6번 좋아요 6번 임형택 우리 동네 시의원이죠 1등 시의원 6번 임형택 좋아요 기호 6번 임형택 임형택 기호 6번 임형택 임형택 좋아요 정말 좋아 임형택 실력도 경험도 남달라서 좋아요 젊고 깨끗한
좋아요 이명택 2568 이명택 동네를 익산을 지켜준단 말해요 이명택 좋아요 시의원 임형택 좋아요 정말 좋아 좋아 임명택 좋아요 6번 임형택 능력 있는 우리 시의원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매력이 넘쳐요 6번 좋아 좋아요 6번 임형택 우리 동네 시의원이죠 1등 시의원 6번 임형택 좋아요 정말 좋아 임명택 좋아 좋아요 6번 임형택 능력 있는 우리 시의원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매력이 넘쳐요 6번 좋아 임명택 좋아요 6번 임형택 우리 동네 시의원이죠 1등 시의원 6번 임형택 좋아요 6번 이명택 시의원은 임형택 좋아요 이명택 여보게 친구 공부하러 가지 않겠나? 배우면 나이가 따로 없다네. 열심히 배워 까막눈 벗고 밝은 눈 가져보세. 못다 한 공부 열심히 해도 내세에 못다 이루면 저 세상 가서 당당하게 살지 않겠나? 익산 행복학교 화이팅! 어르신에게 좋아요 이명택. 광고 잘 들으셨죠? 예. 우리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먼저 질문 하나 하고 들어가도 될까요? 네, 예. 네. 원래 어렸을 때 꿈이 네. 시의원이 되는 게 꿈이었나요? 아니면 아, 더 높은 게 있었나요? 네, 아니요. 저는 이렇게 뭐 꿈이 어릴 때부터 많이 바뀌잖아요. 왜 아마 저희 어린 시절에는 아마 누구나 공감하실 텐데 9시 땡 하면 전두환 대통령이 TV에 나오던 시절에 제가 모르겠네요. 예, 그런가요? 제가 74년생인데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때는 흔히 뭐 대통령, 장군 뭐 이런 게 모든 아이들의 꿈이었던 거 같고 요즘 아이들이 연예인이 네, 모두 맞아요. 꿈인 것처럼 아이돌? 네, 네. 그랬는데 제가 좀 꿈이 일관되게 유지됐던 건 고1 때부터 제가 다른 과목은 공부를 잘 못했는데 국어가 무척 재밌었고 국어의 취미를 제가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전공도 한문교육과를 전공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국어 선생님이 되는 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오래된 꿈이었고요. 그런데 공부를 조금 잘 못해서 국어교육과를 갈 성적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원광대학교 한문교육과로 국어 선생님이 못 따면 그와 비슷한 다른 과목의 교사가 됐으면 좋겠다. 한문교육과를 가게 돼서 원광대에 이제 오게 됐고요. 그래서 근데 다니다가 우리 한문교육과가 90년대에 참 뭐 모든 대학들이 그랬지만 데모를 참 많이 한 학과였어요. 학생들이 선후배들이 참 많이 하던 열심히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그래서 저도 한문교육과 다니다 보니까 풍물패도 하게 됐고 또 그런 일에 저도 좀 공감이 많이 되어서 그래서 열심히 학생회 활동도 하고 하다 보니까 맞아요. 이제 총학생회장 이력도 있고 막 네, 그러시잖아요. 제가 네. 그래서 하여튼 계속 어찌보면 학생 운동을 네, 학교 많이 다니는 하셨던 것 동안 같아요.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을 10년 다녔거든요. 그리고 아마 그 시절에 대학 다닌 분들이 많이 학생 운동이나 이런 거 많이 하셨는데 제가 92학번이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나온 김에 제가 조금 특이한 이력이 제가 그러니까 풍물패 과동아리 회장을 했고 또 한문교육과 학생회장을 했고 그리고 또 단대 사범대 학생회장을 했고
그리고 또 총학생회 부회장을 했고 그리고 또 총학생 회장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 근데 이런 부드러운 미소 속에 어떻게 왜냐면 학생회장 하면은 약간 인상이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저도 부드러움 속에 강함이 이렇게 들어있나요? 예, 아유 뭐 볼 때마다 그럴 항상 수도 그게 있고, 궁금해요. 예, 뭐 그 시절에는 누구나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뭐 체류탄도 많이 맞았고요. 그때 예. 체류탄 뿌리신 분인가요? 저도 손수건으로 맞고 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솔직히. 네네네. 그래서 뭐 학교 다닐 때는 전경들이 쏘아대는 체류탄도 참 많이 맞았고, 맞아요. 방송도 뭐, 나와서 막 빨리 들어가라 그러고 막 네네네. 이랬었는데. 나 그런 기억나냐, 시절에 그런데? 대학 생활을 했고요. 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학교를 10년 다니면서 학생운동 뭐 그 당시로는 나름대로 우리 사회의 민주화 뭐 이런 걸 위해서 조금 젊은 시절을 생활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사회에 나와서는 계속 이어서 시민운동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교사가 꿈이었는데 이제 공부는 잘 하지 못해서 교사는 되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에 나와서 시민운동을 제가 한 12년 동안 시민단체 상근자로 활동을 했거든요. 희망연대라는 시민단체, 좋은정치 시민넷이라는 시민단체에서 10년, 2년, 총 12년 정도를 시민단체 상근자를 하는 과정에 보니까 우리가 내는 세금, 그리고 우리 사회의 모든 어떤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는 최종 결정권을 정치인들이 행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운동도 잘 돼야 되는데 또 한 바퀴가 정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두 바퀴가 잘 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민운동 했던 사람 중에 저는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뭐 좀 어렵고 힘든 길인 것 같기도 한데요. 정치를 하게 됐고 저는 정치를 4년 해보니까 정치가 정말 잘 되면 좋은 사람들이 그리고 정치를 많이 하면 정말 사회가 좋아지겠구나 그런 또 희망도 좀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을 항상 뭐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막 지지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이러지만 의원님을 항상 보면 외유 내강형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뭔가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 같아가지고 제가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뭐 조금 더 기호 조금 더, 6번 이명택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좋은 얘기 잘 들었고요. 네. 그럼 앞으로 더 승승장구하셔가지고 더 큰 꿈을 펼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뭐 시민분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고 또 요구하시는 일이 있으면 당연히 제가 정치를 하겠다고 마음 먹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더 열심히 노력하겠고요. 일단 당장에는 현재 출마한 영등이동, 삼성동, 부성동의 재선 시의원이 되는 게 현재 이제 저의 가장 큰 희망이니까요. 주민분들께서 많이 좀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성원해 주세요. 기호 6번 이명택 후보님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제가 질문 드릴 거는 이것도 정말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저도 많이 접했었는데요. 재량 사업비. 네. 그래서 네. 우리 이명택 후보님은 유일하게 하는 일이 많은데도 그 왜 재량 사업비를 25명 가운데서 그 혼자 공개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또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재량 사업비가 무엇인지 아니면 이명택 의원님께서는 초선 의원 기간 동안 재량 사업비를 어떻게 쓰셨는지도 많이 궁금합니다. 네. 이게 시민분들께서 재량 사업비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이게 의원들에게 지방 의원들에게 우리 익산시로 보면 한 1년에 1억 5천만 원 정도 지역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어찌 보면 예산의 어떤 반영 권한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4년 동안 보니까 어떤 해는 1억, 어떤 해는 1억 5천 해서 총 5억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제가 실제 이렇게 어떤 항목으로 반영할 권한을 가지고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재량 사업비가 좀 과거로부터 시민단체들이나 시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의원의 원래 가장 본연의 역할은 시장이 예산을 제대로 쓰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법으로 보장된 단체장의 권한인 예산을 의원이 반영시킨다는 것에서 일단 좀 이건 법에 맞지 않는 예산이다. 그리고 단체장이
단체장이 하고 싶은 어떤 사업을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의원들에게 일정 정도 단체장이 가진 권한을 일정 정도 나눠줌으로 인해서 단체장도 예산을 쉽게 통과시키고 또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민원을 조금 더 쉽게 해결하고 또 자기가 어떤 좀 뭔가 도와주고 싶은 어떤 사람들의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손쉽게 해결하는 뭐 약간 이런 부정적인 면 때문에 시민단체들로부터 계속 폐지하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거든요. 저도 과거에 시민단체 상근자로 활동할 때 이 재량사업비를 계속 폐지하라고 요구했던 입장이 있었고요. 그런데 막상 의원이 돼서 보니까 저에게도 1년에 1억 5천 정도 주민들을 위해서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의 권한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폐지 입장을 갖고 있긴 하지만 제가 사용을 안 하면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제 지역구인 삼성동, 부성동, 영등이동 주민들에게 이 재량 사업비가 뭔가 혜택이 가지 않는 문제 때문에 실제 저도 반영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방법을 제 나름대로 택한 거예요. 이 재량 사업비를 아예 제가 투명하게 저에게 올해 1억 5천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문자를 제가 가지고 있는 뭐 한 5천여 통의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 뭐 여러 가지 이제 블로그라든가 여러 SNS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반영을 원하시는 것을 직접적으로 공개적으로 제가 의견도 받고 그래서 순위를 정해서 민원의 어떤 그 내용들 1억 5천만 예산을 반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또 느낀 한계는 근데 1억 5천만 원의 그 반영을 하는 과정에서도 결국 순위를 제가 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어떤 민원을 제출했는데 이명택 의원은 첫 1억 5천을 어떤 순위로 정했을까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보고해 주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예산이 이만큼 있는데 무엇을 원하십니까를 받은 것은 물론이고 어떻게 저는 집행을 했는지를 또 투명하게 다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명택 의원은 자기가 가진 그 1억 5천이라고 하는 반영 권한을 잘 사용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검증을 받기 위해서 현재 뭐 4년 내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고 또 제가 하다 보니까 의원들이 이런 반영할 수 있는 재량 사업비라는 것이 전혀 있는지도 몰랐던 시민들이 되게 많았고요. 저도 솔직히 이제 이때 알았거든요. 재량 사업비가 이렇게 근데 투명하게만 이렇게 활용이 된다면은 굉장히 좋은데 활용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찌 보면은 공무원들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지방 맞아요. 의원, 동네 의원들이 어떤 세세한 민원들을 잘 수집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잘 사용만 된다면 어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어떤 민원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는 면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시민단체들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폐지할 수 있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니면 폐지를 정 못하겠다면 이것을 어떻게 투명하게 잘 공개하고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또 주민들이 더 그 반영하는 그 과정에 어떻게 참여하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잘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 생각이 들고 실제 저는 이번에 제 공약에도 재량 사업비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폐지하지 못할 거라면 시민단체들이 요구하는 주민참여 예산의 방법으로 활용한다거나 개선 대책을 만들겠다고 제 공약에 이번에 넣기도 했습니다. 네. 믿겠습니다. 네. 자, 또 재량 사업비. 전 그때 이제 뉴스 많이 봤는데 그 다른 의원들한테 이제 많이 좀 그 질타도 받고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 많이 듣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저는 뉴스 보는 거 되게 참 좋아하는데 의원님 그때 이렇게 보면 표정도 굉장히 안 좋고 혼자서 그 투명한 그 재량 사업비를 또 공개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말 마음 고생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생각이 그 표정에서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위로 전화라도 한번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네. 아마 이제 그런 면이 있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힘들었을 것 제가 같아요. 매년 공개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재량 사업비가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게도 되고 그러면 또 다른 동네 분들은 우리 동네 의원님은 어떻게 사용하지? 궁금해서 묻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동료 의원님들 중에 제가 이렇게 공개함으로 인해서 좀 불편하다. 뭐 이제 이런 경우도 조금 있었고요. 또 뭐 어떤 의원님들은 이제 농촌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민원이 있는데 그걸 다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재량사업비를 어디에 썼는지 공개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 뭐 이러저런 이유로 제가 4년 내내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불편해하시는 면도 있고 했는데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지방의회 역사가 한 25년 정도 됐는데요. 그 과정 동안 전혀 공개되지 않고 그냥 매년 관행처럼 이렇게 집행돼 오던 예산을 제가 이렇게 어찌 보면 처음 최초로 공개를 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관행을 바꾸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근데 그런데도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실제로 이것으로 인해서 전북 도의원이라든가 전주시의원 이런 분들이 구속이 되셨거든요. 최근에. 예, 그래서 여전히 재량사업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많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조금 동료 의원님들이나 선후배 의원님들이 불편해 하시더라도 저는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아마 그런 과정에 진통은 좀 있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거에는 한 표 드리고 싶어요. 저도 투명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인 네. 생각입니다. 자, 우리 재량사업비 얘기 들었고요. 광고 하나 또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전문가 임형택이 20년 답답했던 악취 해결의 첫 단추를 꿰었습니다. 기호 6번 임형택. 시민이 만족할 때까지 해결하겠습니다. 기호 6번 임형택 좋아요 정말 좋아 임형택 좋아요 6번 임형택 능력 있는 우리 시의원 보면 볼수록 알면 할수록 매력이 넘쳐요. 6번 좋아요 6번 임형택 우리 동네 시의원이죠. 1등 시의원 6번 임형택 좋아요. 기호 6번 임형택 친절하고 다정한 우리 동네 시의원 임형택 사람 냄새가 풍겨서 좋아요. 임형택 기호 6번 임형택 성실하고 똑똑한 믿음직한 시의원 임형택 동네의 일상이 좋아요 정말 좋아요. 좋아 임형택 좋아요 6번 임형택 능력 있는 우리 시의원 보면 볼수록 알면 할수록 매력이 넘쳐요. 6번 좋아요 6번 임형택 우리 동네 시의원이죠. 1등 시의원 6번 임형택 좋아요. 기호 6번 임형택 임형택 기호 6번 임형택 임형택 좋아요 정말 좋아 임형택 실력도 경험도 남달라서 좋아요. 젊고 깨끗한 후보라 좋아요. 임형택 기호 6번 임형택 동네를 익산을 지켜준단 말해요. 임형택 좋아요 시의원 임형택 좋아요 정말 좋아 임형택 좋아요 6번 임형택 능력 있는 우리 시의원 보면 볼수록 알면 할수록 매력이 넘쳐요. 6번 좋아요 6번 임형택 우리 동네 시의원이죠. 1등 시의원 6번 임형택 좋아요. 좋아요 정말 좋아 임형택 좋아요 6번 임형택 능력 있는 우리 시의원 보면 볼수록 알면 할수록 매력이 넘쳐요. 좋아요 6번 임형택 우리 동네 시의원이죠. 1등 시의원 6번 임형택 좋아요. 기호 6번 임형택 시의원은 임형택 좋아요. 임형택
예전에는 어둡고 침침하고 물이 새고 또 CCTV가 없어서 지나다니기 꺼려지고 좀 그랬었는데 지금은 CCTV도 생기고 물도 새지 않고 밝아지고 그림도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생활 안전에 좋아요. 기호 6번 이명택. 언론이 뽑은 의정활동 1등 시의원 임형택. 기호 6번 임형택에게 투표해야 임형택이 됩니다. 익산을 사랑하는 임형택 6번 환경을 생각하는 임형택 6번 의정활동 1등이다 잘한다 능력 있는 임형택 기호 6번 임형택 좋아요 정말 좋아 임형택 좋아요 정말 좋아 임형택 6번 환경을 생각하는 임형택 6번 아이들이 살기 좋은 우리 동네 만들어갈 임형택 기호 6번 임형택 좋아요 정말 좋아 임형택 좋아요 정말 좋아 임형택 6번 환경을 생각하는 임형택 6번 아이들이 살기 좋은 우리 동네 만들어갈 임형택 기호 6번 임형택 좋아요 정말 좋아 임형택 임형택과 함께 익산의 미래를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요 6번 익산을 사랑하는 임형택 6번 환경을 생각하는 임형택 6번 의정활동 1등이다 잘한다 능력 있는 임형택 임형택 능력 있는 임형택 6번 네, 광고 재밌게 잘 들으셨죠? 예. 그 아까 재량 사업비 이제 투명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사용처나 뭐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네. 좀 한번 좀 그거 예. 말씀 안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네. 저는 통상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구 주민들에게 제가 갖고 있는 뭐 문자 데이터를 통해서 전체 문자를 다 보내기도 하고 SNS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이제 의견들을 많이 취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있는 지역구 영등이동, 삼성동, 부성동이 또 실제 공단 옆에 있는 부성동이나 삼성동 같은 경우에는 좀 환경적으로 취약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이제 그런 것과 관련한 것들을 사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현재 우리 지역구는 뭐 인구 대비로 보면 한 영등 이동보다 삼성동이 인구가 한 2배 정도 많으세요. 예, 그래서 제가 통상적으로 1억 5천 정도 사용을 할 때 한 삼성동에 6에서 6.5 그리고 영등 이동에 3에서 3.5 정도 비율로 이제 그 예산을 반영을 시키고 있고요. 영등 이동은 주로 영등 시민공원이 그 영등 이동은 5개 아파트와 1개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영등 시민공원이 5개 아파트의 딱 가운데에 있는 정말 동네 공원이에요. 그래서 영등 시민공원에 뭐 놀이터를 개선한다거나 어르신들의 겨울용 어떤 쉼터를 만들어 드린다거나 뭐 그 안에 벤치를 만들어 드린다거나 영등 시민공원을 좀 더 좋게 바꾸는 쪽에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이 뭐 중고등학생들이 학교 늦게 끝나고 와서 영등 시민공원에 어두운 그 저녁에 조명도 없이 막 보도블로그에서 농구를 한다고 제안해 주셔가지고 또 농구장도 만들어 드리고 뭐 이런 곳에 이제 영등 시민공원에 많이 사용을 했고요. 삼성동에는 농촌이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농촌 마을에 낡은 농로 아니면 낡은 도로, 마을길에 포장을 해드린다거나 뭐 또 마을에 정자를 설치해드린다거나 일단 이런 필요한 일들에 많이 좀 사용을 하고 또 뭐 지역 내 경로당들에
어떤 뭐 에어컨을 바꿔드린다거나 뭐 TV를 설치해드린다거나 뭐 밥통을 새로 바꿔드린다거나 이제 이런 잘잘한 여러 가지 시민분들에게 필요한 또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일들을 하는데 사용을 했고요. 뭐 이 사용하는 내역은 의원님들이 거의 많이 비슷하십니다. 근데 다만 자기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또 주민들의 요구가 좀 크게 있는 것 이런 곳에 좀 주로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네, 굉장히 효율적으로 네, 네, 잘 예. 활용을 분배를 잘 하셔가지고 네, 하신 네, 것 네. 같아요. 네. 이제 계속해서 우리 언론사 선정 의정 활동 1등 의원이시잖아요. 저는 이 그 기억에 남는 게 개인적으로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얼마 전에 그 지방의원 정책 토론 배틀 대회 최우수상. 네, 네,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보고 그래 우리 이명택 의원이 받을 만하지. 네, 이런 네, 생각. 아이고, 왜냐면 감사합니다. 토론회 같은 데를 많이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네, 네. 저도 매스컴에서 많이 뵀기 때문에 아 타실 분이 타셨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 정도였거든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또 관심 있게 봐주셔서 익산 시민으로서 정말 음. 자랑스럽더라고요. 네. 네, 아이고 그리고 얼마 전 지역신문에 익산 시의원 가운데 이명택 의원이 의정활동 1등 의원이라는 또 보도도 있었어요. 네, 네. 어떤 내용인지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아, 네. 지난 4년 동안에 제가 초선 의원이 되어서 활동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받은 것 같아서 좀 영광스럽기도 하고 많이 상당히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편으로 기분도 좋고 또 좀 제가 정말 그만큼 잘했나라고 저 스스로를 돌아보는 또 좀 계기도 되기도 했는데요. 그 언론에서 이제 의정활동 1등이라고 저를 이렇게 평가했는데 의원들이 기본적으로 가장 이게 어찌 보면 법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한 1년에 1조 3천억 정도 되는데요. 이제 국가에서 내려온 예산까지 포함해서요. 이것을 시장이 예산을 편성하고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데 시의원은 이게 정말 투명하게 제대로 쓰일 곳에 쓰이고 있는지 살림이 잘 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이 하나 큰 역할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민들의 생활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법을 만드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제가 지난 4년 동안에 시민들에게 필요한 법규를 이 지방 법규를 조례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조례를 가장 많이 만든 의원이에요. 그래서 뭐 시민들의 어떤 환경에 필요한 조례, 또 교육에 필요한 조례, 뭐 문화에 필요한 조례, 뭐 이런 것들을 제가 가장 많이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의원으로서 가장 많이 또 제가 한 게 5분 자유 발언이라고 해서 우리 시에 다양하게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 제안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이런 5분 자유 발언을 제가 또 4년 동안 가장 많이 했고요. 많이 본 것 같아요. 저도. 네, 네. TV로도 많이 아마 네, 이렇게 나가고 언론에 네, 보도도 네. 이제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1년에 딱 2번 있는 건데요. 시장을 직접 의회에 불러서 시장에게 직접 또 의원이 어떤 여러 가지 이 개선을 요구하기도 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는 게 또 시정 질문이라고 하는데 그 시정 질문도 제가 25명의 시의원 중에 가장 많이 했고 그래서 뭐 법규 제정 1등, 5분 자유 발언 1등, 그다음에 시정 질문 1등. 그래서 의원으로서 해야 될 의정 활동을 독보적으로 정말 가장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셔서 저도 참 그런 부분에서 좀 보람을 느꼈고 그런 좋았습니다. 경험이 토론 배틀도 이렇게 잘할 수 있게 만든 거 아닐까 생각이 네. 들어요. 그렇죠. 예, 그 부분도 되게 좀 좋은 경험이었는데요. 그 매년 그 전국의 지역을 돌아가면서 대한민국 정책 컨벤션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게 이제 5회째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해마다 네, 하는 해마다 거죠. 열리는데 그 토론 배틀이 이제 2회째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올해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렸는데 제가 이제 1박 2일로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 전국 지방 의원들이 한 50여 명 정도 토론 배틀에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방 분권과 지방의회 개혁 이런 주제로 이제 토론 배틀을 했는데 그래도 그 자리에 가서 제가 최우수상을 받아서 또 익산 시의 이름을 어쩌면 익산시 의회 이름을 그렇죠. 그래도 좀 높이고 온 것 같아서 그것도 참 저에게도 재미나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익산 시의원 이명택입니다. 네, 그렇죠. 네, 아이고. 아니 네. 저도 그거 보고 와 역시 익산시 그래도 이렇게 좋은 인재가 계셔가지고 상도 받으시는구나라는 이제 개인적인 네. 생각을 저는 네. 했습니다. 이제 보이는 라디오니까. 예. 네, 네. 하여튼 그랬고요. 뭐 네. 익산시 의원으로서 네. 이왕이면 우리 익산시의 자랑스럽습니다. 이름을 높이기 네.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들었고 광고 한번 또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악취 때문에 힘드시죠? 임형택의 노력으로 악취 고통 20년 만에 최초로 악취 원인을 분석하고 악취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익산시 미세먼지 원인 분석 연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임형택이 20년 답답했던 환경문제 해결의 첫 단추를 꿰었습니다. 숨쉬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환경에 좋아요 임형택. 환경 전문가 임형택이 20년 답답했던 악취 해결의 첫 단추를 꿰었습니다. 기호 6번 임형택. 시민이 만족할 때까지 해결하겠습니다. 기호 6번 임형택 좋아요 정말 좋아 임형택 좋아 좋아요 6번 임형택 능력 있는 우리 시의원 보면 볼수록 알면 할수록 매력이 넘쳐요 6번 좋아 좋아요 6번 임형택 우리 동네 시의원이죠 1등 시의원 6번 임형택 좋아요 기호 6번 임형택 친절하고 다정한 우리 동네 시의원 임형택 사람 냄새가 풍겨서 좋아요 임형택 기호 6번 임형택 성실하고 똑똑한 믿음직한 시의원 임형택 동네의 익산을 좋아요 좋아요 정말 좋아 임형택 좋아 좋아요 6번 임형택 능력 있는 우리 시의원 보면 볼수록 알면 할수록 매력이 넘쳐요 6번 좋아 좋아요 6번 임형택 우리 동네 시의원이죠 1등 시의원 6번 임형택 좋아요 기호 6번 임형택 임형택 기호 6번 임형택 임형택 좋아요 정말 좋아 임형택 실력도 경험도 남달라서 좋아요 젊고 깨끗한 후보라 좋아요 임형택 기호 6번 임형택 동네를 익산을 지켜준단 말해요 임형택 좋아요 시의원 임형택 좋아요 정말 좋아 임형택 좋아 좋아요 6번 임형택 능력 있는 우리 시의원 보면 볼수록 알면 할수록 매력이 넘쳐요 6번 좋아 좋아요 6번 임형택 우리 동네 시의원이죠 1등 시의원 6번 임형택 좋아요 좋아요 정말 좋아 임형택 좋아 좋아요 6번 임형택 능력 있는 우리 시의원 보면 볼수록 알면 할수록 매력이 넘쳐요 기호 6번 좋아 임형택 좋아요 6번 임형택 우리 동네 시의원이죠 1등 시의원 6번 임형택 좋아요 기호 6번 임형택 시의원은 임형택 좋아요 임형택 연구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 질문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할 말을 제대로 하는 사람, 언론이 뽑은 의정활동 1등 의원, 시민에게 좋아요 임형택. 네. 비 오는 날 좋아하세요?
아, 네. 뭐 모든 날씨마다 다 특성이 있는데요. 예. 예전에는 제가 축구를 되게 좋아해요. 운동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인데요? 예, 저를 보시면 되게 왠지 막 시를 좋아할 것 같고 그러시나. 막 책만 볼 것 같고 막 이런 이미지여가지고 예, 이 운동을 제가 좀 잘할 것 같지는 않다고 다들 그렇게 네, 잘할 느끼시더라고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제가 축구를 좋아하지만 어릴 때는 축구 선수가 꿈이었어요. 예,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축구 동아리 활동도 하고, 예, 대학교 때도 굉장히 뭐, 의외네. 축구 동아리 하고, 네. 사회에 나와서도 조기 축구회를 아주 오래 했는데 이제 아. 최근에는 뭐 이렇게 공을 정말 차고 싶어도 많이 못 차고, 그래서 족구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축구를 못 하니까 비 오는 날이 싫었어요. 아. 그럴 정도로 축구를 좋아했는데 요즘은 날씨마다 그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네. 있잖아요. 근데 비 오면 막걸리가 비 생각이 오는 나는 날 거예요? 하면 저도 커피가 생각나고 어, 저도 이제 제가 45인데 네. 이제 저도 조금 나이를 먹어가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렇죠. 비 오는 날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세요? 비 오는 날을 좋아해가지고 아, 이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네. 좋아하는 음. 계절은 또 좋아하는 계절은요. 나 왜 개인적인 질문을 막 하고 있지? 아유, 좋습니다. 저도 네. 이렇게 덕분에 생각해 보게 되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저는 가을인 것 같아요. 예. 저랑 똑같네요. 그래요. 가을이 어찌 보면 하늘도 맑고, 예, 그리고 미세먼지도 없고요. 예, 그놈의 그리고 미세먼지. 네. 그러기도 하고 추수의 계절이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 익산은 전국에서 한 4-5번째로 쌀을 많이 생산하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들판이 많은데 정말 가을에 쭉 이렇게 좀 익산의 풍경이 참 아름다운 풍경이 네. 노을이 지면서 네. 그 아주 황금빛으로 물드는 그 벌판 이렇게 들판을 보면 정말 마음도 되게 차분해지고 네. 좋아지는 것 같아요. 맞아. 저도 네. 그 왕궁으로 왕궁 쪽으로 해서 전주 출퇴근하는데 노을 질 때 그 논 네, 같은 네, 데가 네. 너무 예쁘거든요. 근데 네. 가을 하면은 뭐 음. 낭만의 계절 이런 얘기를 하실 줄 알았더니 역시나 뭐 추수 이야기 하시고 그런가요? 네. 네, 낭만적이어서도 좋고요. 네. 하여튼 뭐 모든 계절이 다 좋은데 고독을 즐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그게 그 고독을 즐기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계절이 음, 가을인 것 같아서 네. 네,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모든 계절마다 뭐 특성이 다 있는 건 있으니까, 같아요. 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은 너무 싫거든요. 겨울. 추워서. 저도 가장 좀 네. 계절 중에 네. 조금 그래도 조금 낮게 점수를 준다면 겨울인데요. 그것도 이제 물론 뭐 제가 좀 너무 또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뭐 가식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정말 왜 그러냐면 어렵고 힘든 분들이 가장 어려운 계절이 겨울이에요. 맞아요. 예, 네, 이제 물론 그거 요즘은 공감합니다. 여름도 네. 날씨가 고온 이렇게 현상이 돼가지고 힘들지만 그래도 어떤 봄, 뭐 가을 그리고 여름은 좀 더위는 맞아요. 그늘에 가서 피할 수 있거든요. 근데 겨울은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은 피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좀 겨울이 적당히 춥고 눈도 좀 적당히 오면 더 좋지 네. 않을까는 항상 생각을 어떤 하게 질문을 되거든요. 해도 기승전 정치야. 네. 의원님. 좀 재미가 없는데요, 제가. 아니 근데 저는 어떤 그런 게 그 뼛속까지 정치인이라는 느낌이 약간 드는 그런 모습이 저는 좋아요. 어떤 사회적 네. 약자에 대한 배려도 늘 생각하시는 것 같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되지 않을까라는 네, 네. 생각이 아이고, 예.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이해를 많이 해주셔야 될 텐데 나만 이해하나? 예, 그러면 안 되는데. 네. 네, 아마 보시는 시민분들도 네, 여기 보이는 그럼요. 라디오를 지금 보고 이렇게 지나가시는 시민분들도 손 한번 흔들까?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예, 많이 이해해 주시고 이명택 네. 기호 6번 이명택도 많이 좀 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 이명택 후보님이 시민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과 또 네. 더불어 주민들이 꼭 이명택 음, 후보님을 재선을 시켜야 된다 하는 네. 이유에 대해서도 좀 네. 말씀을 해주세요. 네. 뭐 당연히 제가 이제 출마했으니까 당연히 당선이 되어서 재선 의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계속 이야기를 드렸지만 지난 4년 동안 의정 활동을 열심히 했고 또 실제로 어떤 제가 언론들로부터도 의정 활동에서 정말 열심히 한 가장 1등 의원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 이제 주민분들이 그래서 그런지 지역을 이제 다니다 보면 많이들 되게 이렇게 알아봐 주시고 또 기억해 주시고 의정활동 열심히 한 이명택이라고 많이 또 가끔 격려도 해주세요. 그리고 또 물론 이제 또 때로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뭐 질타하시는 이야기도 있고 또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조언들도 해주시는데 이렇게 선거운동 하다 보면은 정말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거나 아니면 또 제 선거 캠프에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뭐 손을 꼭 잡아주시고 정말 꼭 다시 돼서 익산을 위해서 일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특히 제가 좀 그동안 4년 동안도 시민분들이 저에게 많이 했던 이야기나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건 좀 되도록이면 익산 시의원이 꼭 다시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다른 정치로 뭐 이렇게 옮기지 말고 익산 시의원으로 남아서 꼭 재선 의원이 되어서 익산시를 위해서 더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역량이 안 돼서도 뭐 도의원이나 다른 것을 아직 못 하기도 하지만 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앞으로 좀 저는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의원으로서 지난 4년 동안 개혁적으로 활동했던 그런 경험을 잘 살려서 시의회가 시민들로부터 더 사랑받는 그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아까 재량 사업비도 뭐 다시 한번 개선하는 문제라든가 의원 해외 연수도 개선하고 또 의회도 모든 회의를 생중계로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좀 의회를 개혁하는 활동도 계속 좀 할 수 있도록 재선 의원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제가 그동안 악취나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는 일들이 지금 또 이후에 해나가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일들을 누구보다도 의원 25명 중에서 그래도 이명택 의원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그동안 해온 일들이 있고 또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그런 부분이 일이 연속적으로 잘 되어서 악취 환경 문제가 정말 어느 정도 해결이 딱 됐다라고 하는 그런 완성을 할 수 있도록 또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가장 일 잘하는 의원으로 이명택을 뽑아주셨으니까 당연히 다음에도 오히려 좀 재선 의원이 될 수 있도록 더 압도적으로 좀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뭐 제 입으로 이야기하기가 좀 부끄럽긴 하지만 저 그거를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이제 이명택 후보님은 당연히 될 거니까 네. 나를 찍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다고. 예, 그죠? 간혹 그런 이야기도 네. 제가 듣게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명택은 일 잘해서 뭐 당연히 그러다 큰일 당선되니까 나거든요. 당연히 당선되니까 네. 아유 이명택은 되니까 네. 나 도와달라 네네네, 이렇게 맞아요. 또 어떤 그 후보님이나 선거운동원들은 그런 네. 이야기도 하신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4년 전에는 그 민주당으로 출마를 네.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큰 표를 얻어서 한 2등하고 한 1,400표 이상 표 차이가 났으니까 되게 큰 표를 얻어서 당선이 됐고 그래서 그런 성원에 힘입어서 열심히 활동도 했는데 제가 처음에 시민운동만 하다가 새정치가 나왔을 때 안철수의 새정치가 나왔을 때 정치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안철수 의원과의 좀 그런 인연이 있고 하다 보니까 지난 2년 전에 당을 국민의당으로 옮겼었습니다. 그래서 또 활동을 하다가 최근에 국민의당이 바른미래당이 됐잖아요. 예, 거기까지는 제가 이건 정체성이 맞지 않고 좀 제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정치의 길에 맞지 않다 생각이 들어서 현재는 탈당하라고 무소속이거든요. 예, 그래서 무소속이어서 실제 정말 선거가 정말 이렇게 쉬운 상황만은 아니기도 합니다. 정말 이명택이 일 잘해왔다고 평가하시는 시민이라면 이명택이 정말 압도적으로 오히려 표를 잘 받아서 다시 좀 재선 의원이 되고 이왕이면 많은 지지로 재선 의원이 되어서 의회에 가서도 뭔가 더 좀 힘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야, 이명택처럼 일하니까 의회도 바뀌고 시가 좋아지더라. 그러니까 이명택 같은 사람에게 뭔가 실제 그게 득표를 통해서도 나타난다면 이명택처럼 시의원 활동을 하면 다음에 선거도 표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좀 저는 시민분들이 확인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요즘 시민분들은 네. 되게 현명하시고 그러셔서 당보다는 사람을 보고 네. 많이 찍으시잖아요. 이제 예전 같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네, 그죠? 네, 네.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네. 4년 전하고 다르게 네. 느끼는 것은 촛불혁명 이후에 네. 진짜 시민들의 인식이 달라지신 맞아요. 것 많이 같아요. 달라지죠. 과거에는 당이 어디냐부터 네, 맞아요. 이게 물어보시고 했는데
물론 여전히 이제 그런 당 지지가 있는 분도 있지만 대개는 어르신들도 그렇고 다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시민들도 이제 똑똑해지셨고 사람 볼 줄 안다. 그래서 예전처럼 정당만 보고 찍지 않는다. 정말 일할 사람, 이런 사람에게 우리는 투표할 거다 말씀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꼭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시민들이 제가 저를 표현하긴 그렇지만 일단 정당을 넘어서는 인물이다. 네. 이렇게 이명택을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홍보를 하고 네, 네, 있고요. 예, 그래서 정당보다는 인물, 정말 정당을 넘어서는 이명택에게 좀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셨으면 하는 저렇게 뻔뻔하게 그냥. 그런 바람을 제가 후보이기 때문에 아. 또 그렇게 아니 근데 말씀을 드리게 솔직히 이 되는 것 같아요. 보이는 라디오 하기 전에 이제 어떤 시민분이 의원님 다음에는 시장 후보로도 한번 나오세요 이런 말 아까 조금 전에 솔직히 했었잖아요. 네. 아이고 하여튼 너무 영광스러운 그만큼 지지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네.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아직은 하여튼 부족함도 많고 하여튼 그런 말씀 주시는 그런 격려 말씀에 네. 정말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말씀인데요. 예,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삼성동 영등이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등이동, 삼성동, 부성동 주민분들이 정말 좀 일 잘했던 이명택을 되도록이면 정말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주시고 그래서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재선 의원이 되어서 그동안 제가 하고자 했던 일들, 주민들이 바라시는 일들 열심히 잘 성과를 내서 또 다른 또 시민들이 원하시는 필요한 일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열심히 일단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있으실 거예요. 네. 6월엔 6번이니까요. 예, 네. 6월엔 6번 이명택 꼭 근데 기억 부탁드립니다. 제가 저 개인적으로 정말 바람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그걸 깜빡하고 질문 안 했는데 네.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이제 저는 반려인의 한 사람으로서 익산에는 그 반려동물 공원 네. 이런 게 없잖아요. 저는 이제 예전에는 체육공원을 가서 이렇게 산책을 시키고 했는데 플랜카드들이 너무 많이 붙어 있어서 네. 솔직히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죄인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솔직히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익산에는 왜 반려동물 공원이 없을까? 그리고 예전에 제가 이렇게 봤는데 그런 또 얘기가 나왔던 것 같기도 한데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네. 그 반려동물과 네. 관련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이 높고요. 또 실제 제 조카도 친조카가 정말 거의 가족이더라고요. 맞아요. 제 큰형님이 사진 봤어요. 아이가 셋인데 정말 걔가 내체예요. 다인이라는 조그만 강아지인데 푸들인데 그래서 실제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관심이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다만 한 가지는 기존에 있던 공원에 어떤 반려동물 공원 같은 것들을 조성할 경우에 또 조금 불편해하시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 공약에는 집어넣었거든요. 반려동물 공원을 영등이동, 삼성동, 부성동 지역구 내에 어딘가에 조성하겠다. 현재 저는 공약에 넣었고요. 꼭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재선 의원이 되어서 일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 지역구 내에 어느 곳에 반려동물 공원을 조성하면 좋을지를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고 주민분들과 충분히 합의를 이끌어내서 어느 곳인가는 꼭 잘 조성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조성을 하겠습니다. 해야 돼요. 네, 하겠습니다. 네. 이 말을 들으니까 너무 이렇게 제가 흐뭇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누군가에게 항상 이걸 물어보고 싶었었거든요. 솔직히. 그랬습니다. 자, 이제 보이는 라디오 이제 질문은 다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를 한번 해 주세요. 네. 보이는 라디오라고 해서 이렇게 시민 여러분들을 만나 뵀는데요. 기존의 선거가 조금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냥 노래를 들려드리고 또 후보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면이 있어서 한번 이왕이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제가 그동안 해왔던 일 또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을 좀 말씀을 잠깐 드렸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시민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약속드리고자 하는 이명택의 약속은 제 선거 공보문에 또 자세히 넣어놨습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 저는 선거는 축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가 혐오스러운 게 아니라 정치가 정말 잘 됐을 때 우리 사회가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동네가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선거는 그래서 우리 지역 사회를 더 정말 누가 잘
어떤 희망적인 그림으로 만들어갈 것인지 자기 공약을 내놓고 그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또 선보이고 그래서 또 다른 미래를 꿈꾸는 그래서 좋은 리더, 좋은 일꾼을 뽑는 저는 축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선거는 축제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라디오를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요. 하여튼 인상 깊게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지역 곳곳에서 영등, 이동, 삼성동, 부성동 기호 6번 이명택 무소속 시의원 후보가 인사드리고 또 주변에 저와 함께하고 있는 선거운동원들 또 지인분들이 이명택을 홍보할 때 더 좀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인사도 나눠주시고 하면 좋겠고요. 꼭 기호 6번 이명택 무소속 시의원 후보를 재선 의원으로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늘 보이는 라디오였고요. 그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사람들에게 지배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명택 의원님하고 보이는 라디오 진행해 봤는데요. 굉장히 멋진 괜찮은 후보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월엔 6번 이명택 보이는 라디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